자, 이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탄력성에 관련된 또 지문도 또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작년 시험에 1번 지문에서 정답을 또 물었어. 작년 시험에. 예? 그 수의 가격 탄력성이 뭐죠? 완전 탄력적이다. 작년에 요걸 또 출제했잖아요. 1번 지문.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돼요? 수평선. 완전 탄력적인 뭐다? 수평선일 때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경우? 무한대인 경우. 자, 이 균형 상태인데 거기서 뭐가 된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이 작년에 뭘로 출제하셨어요? 공급이 증가하면인데 작년 시험에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출제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 시험에 공급이 증가하면이잖아요. 지금 문제 1번 지문이.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뭐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최초에 비교했을 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있잖아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불변. 근데 문제는요, 우리 출제를 하게 되면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답을 물어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출제됐어. 이 나쁜 사람들. 학생들 수요 증가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 자체 지문에서.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가 이 신청 들어가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지문인데,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출제한 지문입니다. 1번에. 자,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되죠? 수직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또 뭐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수직선일 때는 제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겠죠. 이게 최초의 균형이 나오죠. 최초의 균형.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뭔다?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뭘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은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직선이 나오면요 균형 거래량은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균형 거래량은 불변.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우리 시험 지문에 보면 수직선, 수평선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의 좀 해두시면서. 3번. 임대주택 수요가 임대료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비탄력적이면은 어떻게 돼? 기울기는 급하죠. 자, 여러분, 20회 시험에는요, 20회 시험에는 탄력적으로 출제했고요. 28회 시험은 비탄력적, 요거 출제했고, 작년은 뭐 출제한 줄 아세요? 단위 탄력적. 작년.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은 작년에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28회 시험은 요걸 출제했는데,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요 직사각형 면적을 뭐라고 해요? 가격과 수요량 곱한 직사각형 면적을 총 수입. 총 수입은 가격의
수요랑 곱한 이 직사각형 면적이야. 자, 여기서 임대료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대폭 올려도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랑 감소폭은 이렇게 적어요. 감소폭은 적어요. 이때 이 가격과 수요랑 곱한 어느 면적? 이 직사각형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면적은 빗금칙 면적보다 뭐다? 빗금칙 면적보다 크죠? 그래서 임대료가 인상되면은 비탄력적일 경우에 총수입은 뭐 한다? 증가.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 4번 수요가 증가. 자, 여러분 4번, 5번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4, 5번 지문. 4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묻는 건데, 자, 여러분 4번 지문은 좀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오르냐 이거죠.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많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약간 증가해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은 약간 상승을 해요. 자, 요거잖아요. 그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4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의 밑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더 많이 상승, 더 적게 상승. 더 적게. 그게 덜이 동그라미. 덜 상승한다. 그러면 항상 이런 지문 볼 때는요, 출제율에 따라 막 지문을 좀 달리는데 덜이냐, 더냐. 주의. 출제위원에 따라 지문 보시면서. 자, 5번은 공급이 감소할 때인데, 자, 5번은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완만하면은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을 한다. 얼마만큼? 비탄력적은 많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다? 약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고 가격은 약간 상승. 그래서 맨 끝에 비탄력적 밑줄. 균형 거래량은 더의 동그라미, 더 감소. 어떻게 균형 거래량은 더 감소, 덜 감소. 비탄력적일 때는 덜이죠, 덜. 예, 맨 끝에 더의 동그라미, 더가 아니라 뭐다? 덜 감소한다. 5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 이 4, 5번 이런 지문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거 항상. 올해도 좀 주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도요, 이런 형태, 4, 5번 이런 형태 지문 나오면은 머릿속에 여러분요, 답은 거의 99% 답이라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함정에 걸려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자, 경기 변동 문제입니다. 틀린 걸 묻는데, 하향 시장인 경우, 자, 여러분 우리 순환적 경기 변동이 최근에 지문을 많이 출제하죠. 경기 추세선인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후퇴는 뭐다? 빠르게 진행이 돼요. 후퇴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회복은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과 가격이 하락한 수축 국면이 이렇게 비경사, 우측이 더 경사가 급하거든요.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향 시장의 경우 과거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 활동에 있어서 과거는 새로운 여기서 볼 때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 이게 포인트. 상한선이 포인트. 2번 상량시장은 가격이 뭐한다? 오르잖아요. 여러분 상량시장은 가격이 오르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팔려고 빨리 해요? 아니면 늦게 팔려고 해요? 늦게 팔아야지. 거래를 뒤로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빨리 사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중개 활동에서는 뭐에 중점을 둔다? 부동산 중개 활동에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3번 중개 물건 의뢰와 접수와 관련하여 안정기. 안정은 뭐야? 가격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매각 의뢰, 매수 의뢰 둘 다 뭐하다? 중요하다.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매도, 매수.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전문 활동에서 뭐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누구를 중시하게 돼? 매도자를 확보해야 되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는 매수자, 매도자. 아까 얘기했던 매도자를 확보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 변동폭이 큰 경우, 큰의 동그라미. 왜 그러냐면 여러분 5번 지문은요. 26회, 29회 시험에 출제한 둘 다 정답이었어요. 5번 지문. 변동폭 자주 나오거든요. 지문에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 요즘에 부동산 얘기 안 나오대요. 옛날에 막 나오다가 KBS, MBC에서 요즘 부동산 뉴스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 부동산도 실물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기는 어떤 국면? 어떤 국면? 어디?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까? 뉴스 여기잖아요 지금. 상량시장 국면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량시장인데 아직 이쪽으로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다? 장관님께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떨어질 거다. 그런데 가격 떨어진 거니 계속 오르고 있어. 아직 상량시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통계 조작이란 게 하나의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부동산 경기는 여러 지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장관은 좋아하는 게 뭐 한국 감정인데, 한국 감정을 한번 저도 한번 봤거든요. 통계 조작을 장관이 하면 안 되지. 이상한 지표를 보고 뭐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정책의 오류가 그럼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그때 과열 국면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량시장이 과열 국면일 경우에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이 뭐냐? 그럼 과열 국면일 때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공급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계속 급등하니까 과열 국면인데, 그러면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당연히 뭐를 줄여야 돼? 수요를 줄여야지. 그 포인트는 뭐다? 수요를 뭐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안정화 정책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 정책은 수요를 뭐 한다? 감소시키는 것. 보기 중에 감소되는 것만 찾아내갑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세금 부담이 높죠. 그 수요가 뭐해? 감소하지. 기업은 맞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오르죠? 오르면 안 되지. 안정화인데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세 번째,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몇 년에서 예를 뭐 2년에다가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가잖아요. 확대되면은 또 수요가 뭐 한다? 감소해. 주택 청약 시에 재당첨 제한 폐지 하면은 어떻게 돼? 수요는 증가하니까 안 되지. 가격이 오르잖아요. 다섯 번째, 담보 인정 비율, LTV, 총부채 상환별 DTI 규제를 강화한다. 강화하면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대출이 이전보다 더 적어져요. 그럼 대출이 줄어들면 수요도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프로 적용하죠? 아파트 40%를 적용하고 있죠. 둘 다. 그러니까 기역, 디귿, 미음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찾을 때 기역은 맞잖아요. 그럼 니은은 틀렸잖아. 그러면 니은 들어간 거 보기 중에서 다 제거시키면 돼요. 그런 식으로 찾아들어가면은 빨리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22번 거미집 이론인데, 자, 우선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나왔는데, 항상 우린 거미집 이론은 우리 7번 출제, 7번 다 출제한 게 뭐다? 수렴형. 7번 다 출제했잖아요. 수렴형은. 그러니까 이런 수렴형 안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보기 답에 수렴형은 있어요. 예? 답에. 자, 수렴형은 이런 형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런 형태가 바로 수렴형이야. 무슨 얘기냐?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교차하는 점이 바로 무슨 상태? 균형. 그럼 이 점은 불균형, 교차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이렇게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뭘로 들어가죠? 균형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과정을 수렴형. 그럼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수렴형이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예? 음수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리지. 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돼? 어디가 크다? 그림 봤더니 공급 곡선 크죠? 이게 수렴형이야. 자, 마이너스 0.3. 절대값이면 0.3이죠? 0.7이니까 무슨 형태? A는 수렴형. 자, 탄력성은 수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은 어디가 기울기, 여러분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어. 부동 방향 역관계니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암기하고 있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 수렴형. 그래서 암기한 게 있어요. 수탄수, 공탄발.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기울기의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그거 딱 알면 이제 끝난 거죠. 요거 하나만 암기하면 돼. 발사는 요 부등호 반대. 순환은 뭐? 니꼬르. 순환 요거 다 같다. 니꼬르. 수렴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지. 자, B는 뭐죠? B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죠? 요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발산형이죠. 예? A는 수렴형, B는 발산형. 자, 23번 문제를 보시면은 A 부동산 시장은 얼마? 3P는 500 마이너스 5 QD. QD는 수요입니다. 자, 5P는 300 플러스 6Q. QS는 공급이죠. 앞에는 수요 공급인데 양변에 뭐?
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3분의 얼마? 500 마이너스 3분의 5QD. 자, 양변을 5로 나눠주면 얼마? P는 60 플러스 얼마? 5분의 6QS. 자, Q 앞에 있는 X축이죠? Q 앞에, 요 Q X축의 앞에는 여기 뭐가?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이게 크네.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다. 여기 반대죠? 발산력. A는 발산력. 자, B로 갑니다. 자, B를 봤더니 EQD는 400 마이너스 3P 그리고 3QX는 얼마? 100 플러스 4P. 자, Q 앞에 있는 요 2로 양변을 또 나눠주면 얼마? 200 마이너스 2분의 3P. 이건 또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00 플러스 3분의 4P.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지금 P가 Y축, Q가 X축인데 이것은 뭐다? 요 형태와 수식이 반대죠? 반대잖아요. 이때 요 P 앞에 있는 요게 기울기 아니에요. 요거는 QP가 바뀌었잖아요. 요 P 앞에 있는 요게 기울기가 아니라 탄력성. 요거는 P 앞에 있는 건 뭐다? 탄력성. 기울기와 탄력성 역관계 있거든요. 이때 그래서 요 앞에 P 앞에 있는 것은 탄력성인데 수위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죠. 음수가 아니니까 뭐 플러스 2분의 4. 여기는 얼마? 3분의 4. 어리가 크다. 여기 크네요. 수위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죠. 수탄수, 수렴형. 수위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 그림 이런 형태. 수탄수, 수렴형. 5번 정답. 25회 시험과 29회 시험은요. 이런 형태로 출제했거든요. 25회, 9회 시험은. 그리고 기울기를 묻는 것은 5번 출제했어요. 한성대 쪽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탄력성은 요거 거미지비론 반드시 냅니다. 건국대 쪽에서 들어가면 안 내요. 서로 앙숙이야.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 기구라고 하거든요. 번역한다면 교환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유형, 그러면 형태가 있는 거 뭐죠? 지금 건물, 토지 형태가 있죠. 이런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이 되나 무형, 형태가 없는 이용과 관련된 권리는 제외된다. 여러분 토지 이용과 관련된 권리 거래돼요? 안 돼요? 되죠. 주택 관련 거래도 되잖아요. 뭐 전세권 뭐 이런 거 설정되잖아요. 여러분 거래됩니다. 무형의 형태가 없는 권리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거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죠. 여러분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뭐예요? 중개 보수 요거 있지만 또 등기 비용 이런 게 있잖아요. 취득세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 완전한 불안정 경쟁. 여러분이 항상 가격이 비싸거든요. 부동산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야. 소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 자,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을 해요. 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뭘로?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 3번 부동산의 입지. 여러분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입지성으로 인해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 활용 또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입지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죠. 예? 이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분 하위 시장 다른 말로 또 부분 시장이라고 하는데 하위 시장 형성과 관련이 있다. 3번 정답.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시장 하면요.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 이런 식으로 하위 시장 형성과 관련있습니다. 정부가 제품의 품질, 규격을 통해서 통제하는 건축 기준은 뭐죠? 이런 건 질적 규제라고 해요. 양적이 아니라 질적 규제. 생산량을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적 규제입니다. 이런 거는. 자, 여러분 5번 지문요. 요거 출제원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여기 26회 8회도 오는데 한 번은 정답 물었죠. 이게 강성효율적 시장 개념 정답 많이 묻습니다. 공표된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모두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 강성효율적 시장. 이 개념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그럼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자,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죠. 또 뭐 때문에 이거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부동성 또 무슨 특성? 부증성 등의 특성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부동산을 만들어서 공급하기는 어려워.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공급에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곤란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뒤에 있는 지문을 우리 정답으로 많이 묻어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뭐를 발생한다?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뭐다? 높다. 이걸 출제를 많이 하는 거죠. 자, 2번 부동산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아까 요 그림 여기 있나?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크다 작다? 네, 작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맨 끝에 크다가 아니라 뭐다? 작다. 2번 정답. 이런 지문을 정답으로 많이 묻는다는 얘기예요. 자, 3번 취득세의 강화. 지금 우리나라 몇 프로죠? 12%인가? 법 바뀌었잖아요. 12%인가? 지금 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취득세를 강화하면요,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을 합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시장의 효율성을 뭐한다? 저해합니다.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임대차 뭐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 임대차 우리 그 원래 시험에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될 건 정책 이론이잖아요. 부동산 정책 이슈가 원래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책 이론 원래 좀 많이 출제할 텐데 그 중에 시험 문제 원래 반드시 출제하는 게 있어요. 뭐 출제요? 이슈 많이 된 것 중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 개론 시험에 전월세 상한제를 이론으로 출제하는데 법조문이 나올 수도 있어. 어디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문을 뽑아와서 또 출제할 수도 있어요. 개론 시험에 몇 프로 상승률
임대료 상승률 몇 프로에서 규제? 5%. 5%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실시 중에 있다. OX. 실시 중에 있죠. 뭐를 통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어떤 분은 또 실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픕니다. 예? 뉴스 가끔 그 지문 탁 뜨는 거야 이제 그 시험에. 자, 또 상가는 뭐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올 하여튼 출제하니까 잘 공부하세요. 자, 4번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 뭐다? 지역 지구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 공급의 비탄력성, 이런 비탄력성 미추, 이런 비탄력성이라는 의미를 해석 잘 해야 돼요. 택지 공급의 비탄력성은 택지 공급 어렵다 이 말입니다. 비탄력성 어렵다, 공급 어려워요. 공급 어려우면 주택 공급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것도 뭐? 비탄력성. 또 뒤에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하는 요인이 된다. 비탄력적 또 미추. 시험에 뭘로 내겠어요? 탄력적으로 내버리지. 공급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탄력적, 비탄력적. 쉬운 건 뭐다? 탄력적. 자, 주택 시장에서 시장 균형 가격. 자, 여러분 5번 지문은 요 얘기거든요. 자, 수요. 공급이 주어진 상태. 주어졌어요. 여기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돼? 시장에서의 무슨 가격? 균형 가격. 이 주어졌죠. 이 균형 가격보다 뭐한 수준? 낮은 애 동그라미, 낮은 수준의 가격 상한 규제.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가격? 규제 가격인데, 이 규제 가격이 바로 뭐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은 받을 수 있는 가격이야. 상한. 시험 문제는 또 균형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뭘로 출제를 해버려요? 하한으로 출제해버려요. 하한이 아닙니다. 상한이에요. 상한. 상한의 밑줄. 시험은 또 우리 하한으로 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뭐 글자 어디 틀린지를 몰라. 여러분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상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자 그림 보세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급자는 요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공급을 뭐 한다? 감소시키지. 공급량이 규제 받기 전보다 줄어들어요. 이만큼 공급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수요는 이득을 얻으니까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하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 공급은 이 정도 되니까 시험 문제 이 지문 또 많이 내잖아요. 장기적으로 뭐를 발생시킨다? 초과 수요를 발생합니다. 시험 문제는 또 이걸 뭘로 출제한다? 공급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3년 전에 또 정답 물었잖아요. 초과 수요입니다. 공급이 아니라. 요거 출제 원래 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유, 이따 또 문제 풀 텐데 물어볼게요. 이게 100이다. 수요량은 요 값이 100이다. 공급 요게 30이다. 수요량 공급량보다 수요량 많으니까 무슨 거? 초과 수요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량은 얼마? 시장에서 거래량 딱 보잖아요. 시장에서 거래량 고민할 거 없어요. 초과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거래는 30밖에 안 돼. 공급이 적잖아요. 공급만큼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량은 얼마? 30. 예? 요거 내면요 거래량 못 찾아서 또 헤맵니다. 균형 거래량은 30.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여러분 개념문 1, 2, 3번이 개념이거든요. 과거 개념 문제에서 과거에 추세적인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요게 1번 지문이에요. 2번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증시. 자, 여러분 과거에 추세인 정보가 현재 공개되는 정보죠.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까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중강성인데 이때 요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한다?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와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더해서 요걸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든 또 뭐가 나오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다 된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여기 1, 2, 3번 사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과거에 추세적인 정보를 통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없다. 여러분 2년 전에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있다로 출제했죠? 초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 요 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거. 이건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라도 결코 시장의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4번.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이게 틀렸죠? 4번.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4번 지문. 아까 늘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뭐가 같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뭐한다? 일치한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뭐가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잖아요. 초과 이윤이 없으면 이때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없다 하면 안 돼. 있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5번.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그럼 거래 비용 비싸서 거래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비싸면? 특히 거래 비용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 보면은 취득세, 양도, 소득세 이런 거에서 세금이요. 거래세도 비싸지만 또 우리나라는 또 보유세도 비싸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세는 비싸거든요. 미국은 보유세는 높아요. 그런데 뭐는 없어. 미국은 양도 소득세가 없어요. 예? 취득세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취득, 보유, 거래 관련 모든 세금이 다 비싸면요. 이게 상당히 골치 아파요. 거래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가격이 급등하는 형상이 나타나. 자, 올해 시험 문제 이 세금 관련해서 또 출제 또 하죠.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상권 분석 모형 중에 29회 시험에서는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이론 정답 물었고요. 중력 모형을 30회 시험과 28회는 허프 모형을 출제했어. 여기는 이론, 28회 계산. 그런데 레일리는 26회, 27회, 24회 시험에서는 뭐 계산 문제, 25회는 이론 출제했어요. 그래서 흐름상 작년에 허프 나왔기 때문에 원래 만약 출제하면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계산 문제가 출제 예상이다. 왜? 최초니까. 레일리는 최초 이러니까 원래 계산 문제 레일 쪽에서 이론보다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예상이 된다. 예? 당국대학교의 이호병 교수가 입지론을 출제하는데 그분은 꼭 레일리 아니면 허프를 출제합니다. 예. 대학교 시험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레일리를 낼 것 같아요. 자, A 그림 보세요. A와 B 도시 사이에 C 마을이 있는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마을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뭔다?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는 얼마냐? 그럼 여러분 A 도시로 몇 명 가면 나머지는 뭘로 간다? B로 간다 얘기인데 조건이 있어. 단 C 마을 인구의 60%만 미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레일리는 계산 문제 4번 출제했거든요. 4번 출제했는데 그 중에 이런 조건이 없어서 C마을 인구의 몇 프로 이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출제 만약 한다면 이런 조건을 주어지면서 묻는 문제. 출제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얼마?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그럼 나머지는 B 도시로 몇 명 가냐? 이 소매 잠재력 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물을 때는 분모 분자 분수식으로 가. 상대적 크기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적 크기 하면 또 분모 분자로 이렇게 가거든요. 분모 분자로 가는데 무슨 모형이죠? 중력 모형이죠. 레일리는. 그래서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C마을의 소비자잖아요. 자, 이때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긴 A, B 두 도시에 뭐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를 하죠.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뭐에? 거리 제곱에 반 비례합니다. 자, 여러분 29회 시험 25회 있죠? 여러분 25회와 29회 시험 요거 출제를 했는데 29회 시험은요 요거 냈거든요. 비례와 반비례를 뭘로? 29회는 바꿔서 출제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거리 제곱은 다 반비례입니다. 분모로 갑니다. 반비례는 뭘로 간다? 분모. 비례는 뭘로? 분자.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자, 여기서 인구가 많으면 유인력 또 어떻게 돼? 커지죠. 인구 많으면. 그런데 거리는 2km, 4km, 5km 거리가 멀어지면 제곱이니까 분모가 커지면 유인력은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커지면 유인력은 뭐 한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인력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또 말로 출제하면 또 틀리신 분이 많대. 분모 분자를 잘 주의하면서.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얼마? A 도시 얼마? 10만 명. 거리 20km. 거리 제곱 반비례. B 인구 얼마? 30만 명. 거리 제곱의 반비례. 여러분 하여튼 이 수식만 쓰면 이제 계산하면 돼. 그래서 내일은 요거잖아요. 수식만 쓰면 돼.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가? 내항이고 우리 탄력성 할 때도 열심히 배웠는데 내항이고 뭐로? 분모. 20의 제곱은 400 곱하기 얼마? 30만 명은 분모. 외항이고 또 400
곱하기 10만 명은 뭘로? 분자. 요거 없어지죠? 약분하면 얼마? 3분의 1. 자,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가면은 A 대 B는 1 대 3. 그럼 A는 얼마? A 도시로 가는 인구는 C마을 인구의 몇 명? 2만 명의 몇 프로? 60%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 중에 얼마? 1 플러스 3 전체 1 플러스 3 4 중에 A는 얼마? 1 차지하고 B는 얼마? 3을 차지한다. B는. 그 A는 몇 명가? 12,000명의 4분의 1인 3,000명이 구매하러 가는 거고 나머지 9,000명은 어디로 간다? B로 간다. 1번 정답. 올해 시험에 내일이 좀 주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전자계산기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딱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출제하면 좋은데 안 떨어지는 게 있어. 예?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안 떨어지는 거. 전자계산기 눌러야 되는 거. 그런 문제 내면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풀면서도 내가 잘못 풀었나 이렇게 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3.3%, 60몇 %, 소수점 나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이제.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본인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마지막 모의고사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 우선 내일리 문제 하나 확인을 했고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게 누구?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야. 컨버스는 아까 얘기했죠. 두 도시가 미치는 어떻게 돼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상권에 뭐가 된다? 경계가 된다. 그게 포인트죠. 구매 영향력,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가 되는 게 바로 컨버스 모형 핵심. 그 계산 문제가 여러분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인데 여러분 어떤 형태 문제예요? 우리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졌느냐? X를 이꼬르 뭐? 1 플러스 A 도시로부터 물을 때는 분모는 A, 분자는 뭐다? B. 위에는 뭐? 두 도시 간의 거리. 자, 거기 봤더니 두 도시 간의 거리는 몇 킬로? 15킬로가 나왔어요. 박스 안에. A 도시는 얼마? 인구 16만 명. B 도시는 얼마? 4만 명. 그러면 4분의 1. 그럼 루트 4분의 1은요.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제곱과 루트는 없어져요. 그럼 얼마? 2분의 1. 그럼 여기 얼마 나오냐? 1 플러스 2분의 1에 얼마? 15kg. 그러면 여기 2분의 3이죠. 분모 2분의 3에 15kg인데 분모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2분의 3, 요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해서 3분의 1을 분모 분자에 뭐 한다? 곱해주면 되지. 분모의 3분의 1. 요건 약분되니까 1이고 얼마? 3호 15, 5이 10, 10kg. 3번 정답. 요 공식을 아느냐? 요 문제지. 공식 모르면 틀려야 되고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을 다 쓴 관계로 이제 네, 식사를 하고 몇 시? 1시간 뒤에 오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